앞에 문장 갖고 지금 이제 지난번 일차 영역을 하고, 그거 지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전에는 왜 안 나오지? 어, 니트로넬로의 세 가지 측면을 이제 문장별로 이렇게 쭉 분석을 이제 문장별로 이제 해석해 나가면서 지난번에 그거 했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그리고 찾아 들어가는 걸 좀 해보니까 그 지금 잠깐 늦은 게 지난번에 이거 발표하고 나서 제가 지금 교회 음악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음악하고 이게 고전 시대부터 이제 교회음악 선법이 그 그레고란 성가라든지 그게 고전 음악이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음악을 해석하는 관점과 현대 철학으로 이제 청계권에서 하는 거는 제가 그 소통하는데 언어 선택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과 제가 이해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음악적 측면에서 가르칠 때는, 어, 소통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주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게 소통하려고는 제가 안 했어요. 그게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제가, 어, 뭘 모르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때 하려고. 근데 어쨌든, 그냥 제 느낌으로 그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요 장 두 개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제가 그 좀,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서술한 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진화의 세계기가 아니라 동일한 사실, 즉 리트로넬로의 세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까지 소개된 세 단계라는 것은 카오스 속의 질서였죠. 그리고 질서 유지와 조정, 그리고 질서를 넘어선 도약. 지난번에 교수님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는 일련의 이 과정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동일한 사건, 그러니까 이게 니트로넬로라는 범주 하나로 이 하나의 개념이 가지는 니트로넬라 하나의 개념이 가지는 세 가지 측면을 그러니까 니트로넬라는 범주가 그 이거를 다 이렇게 그룹핑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니트로넬라는 질서 만들기, 질서 유지, 질서 넘기라는 이 세 겹의 구조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리존식 사고로 이제 그 사고의 방식을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그 수목적 사고를 했을 때는 뭐 질서 만들기면 질서 만들기고 질서 유지면 질서 유지고 질서 탈출이면 이런 건데 이것이 동시에 작용할 수도 당연히 있고 그렇게 할 때 더 이런 그 개념에 더 충실히 개념이 더 신실하게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하면서도 계속 뭔가 융합적이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리트로넬로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계속 그 합당한 언어로 이렇게 그 선택됐다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세 측면에는 어디서 나타나냐? 공포담이나 동화에서도 등장하며 가곡에서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이 세 가지 일트로의 측면은 추상적 철학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음악, 특히 가곡에서 예술 장르로 나타나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가곡을 조사해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리수의 가곡, 슈베르트 가곡의 보리수를 세 가지 측면의 리트로넬로의 측면에서 이렇게 구성을 이제 알아보면 그
질서의 형성이 도입부에서 이제 피아노 전주로 시작되면서 그 보리수 나무의 잔잔한 흔들림, 바람 소리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도입부는 곡의 중심 주제를 제시하면서 청자에게 안정감과 친숙감을 제공하죠. 그래서 니트로넬로의 첫 번째 측면인 질서에 해당합니다. 그 질서의 유지의 어떤 조정이 주 멜로디의 반주로서 이루어지는데 주 멜로디는 유절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각 절마다 비슷한 선율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러한 반복이 곡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안정을 유지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청자에게 일관된 정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는 멜로디를 지지하면서도 가사의 내용에 미묘한 변화를 주어서 곡의 분위기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상의 부분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화성을 사용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에서는 어두운 화성을 사용합니다. 이는 리트로넬로의 두 번째 측면인 질서 유지와 조정을 보여줍니다. 질서를 넘는 이제 탈주가 나오는데 그게 전조와 다이나믹에 의한 어떤 변화를 그 추구해서 나타나는데요. 곡의 후반부에 단조와 전조, 그 다이내믹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는 주인공이 보리수의 유혹을 뿌리치고 현실로 돌아오는 내적 갈등과 결단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음악적 변화는 기존의 안정된 질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탈주, 리트로네르의 질서를 넘는 탈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리트로넬로의 이 세 가지 측면이 그렇게 나오는데 보리수 노래 아시죠? 예, 예. 거기 이제 첫 번째 문장에 그 암브로넨 보르뎀 또레 암브로넨 보르뎀 또레 다 스테이트 다인 린덴바움 이거 아세요? 혹시? 네, 예, 예, 보리수. 그래서 이야기 시작은 떠도는 방랑자가 정처 없이 추운 겨울 걷다가 자기 삶의 과거 중심으로 되는 보리수를 회상하는데 이거는 혼란한 삶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상징적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카오스 속에서 점 하나를 찍어서 질서를 형성하는 시도에 해당됩니다. 이건 이제 가사적 구성이고 아까는 리듬적인 부분을 그 해석해서 리트로넬로로 그 한 거고요. 이건 가사를 또 가사 역시도 리트로넬로가 있는 내용에 대한 리트로넬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두 번째 그 문장에서 그 그늘 아래서 나는 여러 달콤한 꿈을 꾸곤 했네. 보리수 나무는 단지 회상이 아니고 과거의 삶을 안정적으로 감싸주던 외관으로 또 나타내서 그 가사가 회상에서 안정, 기억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정서적으로서 소리의 벽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의 벽이라는 거 나왔죠. 슈베르트의 음악적 구조도 이를 반영해서 반복적인 선율이 일정한 리듬으로 질서를 그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서의 조정으로서 이제 제영업가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측면에서 이제 탈주선에 해당되는데 그 가사가 이제 나는 그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보리수가 어둠 속에서 내게 속삭이네. 이리 오너라 친구여. 나지막히 속삭였지. 그곳에서 너는 쉴 수 있을 거라고. 보리수는 그를 다시 끌어당기려 하지만 그는 결국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떠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은 니트로넬의 세 번째 측면인 기존 질서를 넘어서 도약하는 탈출선으로 보여집니다. 가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안정된 회상과 공간을 도피처로 삼지 않고 다시 현실로 도약하며 새로운 길로 향해 갑니다. 슈베르트의 음악도 이 시점에서 조용히 흘러가던 선율이 미묘하게 변하면서 아까 그 리듬 설명했죠. 거기 리듬과 정서의 흐름이 이동하는 것을 도약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리수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곡은 리토넬로가 작동하는 서사의 음악적 장이다라고 했는데요. 좀 이따 한번 읽어보고 어, 제가 선택한 곡을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제 리토넬로를 알고 있어서 리듬도 반복된다 이게 초기. Am Brunnen vor dem Tore, da steht ein Lindenbaum. Ich träume, dass er in
지금 리듬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음하고 지금 계속 따딴, 따다다단, 딴 계속 네, 음정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선율이 같아집니다. 멜로디 보면. so manches liebe Wort, erst so in Freud und Leide, so ihm mich immerfort. 이제 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변주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Ich muss auch heute 조금 더 탈주하고 있죠? wandern, vorbei in tiefer Nacht. 이전에 리듬은 계속 유지하면서 Doch im 어, Dunkeln 도성의 변화만 일어났어요. Augen zugemacht und seine Zweige rauchten, als riefen sie mir zu. Komm her zu mir, Geselle, 곡들은 탈주가 된 거죠. 이제. 가사도 탈출되고 리듬도 이렇게 탈출된 것처럼 예. 음정 Die kalten Winde bliesen mir grad ins Angesicht. Der Hut flog mir vom Kopfe, 완전히 탈출했습니다. wendete mich nicht. 다시 돌아오죠. Nun bin ich manche Stunde entfernt von jenem Ort. 다음 부분의 리듬과 똑같죠 여기 구조가. Immer hör ich's rauschen, du fändest Ruhe dort. Nun bin ich manche Stunde entfernt von jenem Ort. Und immer hör ich's rauschen, du fändest Ruhe dort. 이 곡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네. 야, 근데 이게 1827년에 작곡한 거래? 네. 200년 전이네, 딱 200년 전. 와, 진짜요? 와, 지금 근데 이걸 이 책을 읽고 저는 이 보리수 음악 할 때 제가 이렇게 그 독일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가사도 그렇고 지금 리듬 반복되는 거 보셨어요? 예, 계속. 예, 그리고 음정만 바꿔가면서 진짜 우와 그 리듬도 계속 질서 유지해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났다가 완전히 또 탈주했다가 근데 거기에 맞춰서 가사까지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가사가 리듬하고 같이 같이 런닝을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더 좀 그 안에서 그 뭔가 깊게 이렇게 특히 이 독일어 리트는
독일어 언어 자체가 시거든요. 그 읽는 것 자체가 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렇게 들려오는 게 좀 더 깊게 들려왔어요. 예, 저는 그랬는데 예, 저만 느끼셨나? 아니, 예. 문외한인 저도 듣기 그런 어떤 원리가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어. 저당 그 찬송가들이 다 저런 식인데 다 그 이런 어떤 이 리테르넬로라고 하는 풍조가 그 당시 유행했던 건가요? 아니면 인류가 원래 그렇게 그 음악을 저런 식으로 만들었었던 걸까요? 이제 그걸 현대 철학에서 이렇게 그거를 이 네, 관점으로 본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교회, 저 이따 뒤에 알려드리겠는데, 다성음악 시초의 이제 교회 선법 자체가, 그레고한 선법도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만들어서, 음악에 기승전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짝 반복해가면서 조금씩 변형 주고 예. 이런 또 어떤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대입법 자체가 예, 그런, 이제 그 다음 대입법이 이제 다성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음, 그때, 어, 그 사람의 소리로 이렇게 시작한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 근데 이제 이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게 현대 또 그때 당시에 리트로넬로가 또 교회 음악 그거부터 아니 그 고대 음악으로부터 고전 음악으로부터 지금까지 현대 음악까지의 어 재밌는 그 시대의 변화에서도 리트로넬로가 존재합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리수 측면에 지금 가사의 입장하고 제가 금방 보여주었던 그 피아노 전주 이게 거기서 청자에게 보여주는 이제 멜로디 반주 그리고 유절 형식 진행되면서 각 비슷한 선율 반복되는 거 보셨죠? 거기 그리고 거기서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미묘한 여기요. 이것이 곡의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회상에서 이제 화성을 알면 여기 따뜻한 화성을 사용했다는 거 알고 현실에서 비화성을 사용했고 그런 것이 다 이제 느껴집니다. 어두운 화성 사용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리수와 같은 가곡은 정서적 움직임, 구조의 반복과 변형,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결단을 통해서 리트로넬로의 새 측면을 음악과 서사를 통해서 동시에 실현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따라서 가곡은 단지 음악이 아니라 존재의 리듬, 카오스에서 질서로, 그리고 질서를 넘어서 나아가선 실존적 운동의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것들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게 세 측면이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어, 두 가지 측면, 이 섞이거나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리점식 사고의 틀이 리트로넬로에 적용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따라서, 잠깐만요.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저렇고, 또 때로는 이렇게 지금, 어, 그래서 리트로넬로는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맥락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때로 카오스는 거대한 검은 구멍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내부의 중심에 불완전한 하나의 점을 찍으려 한다. 어, 그래서 카오스는 때때로 거대한 블랙홀 같은데,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로 느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즉, 불안정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의 점을 찍고, 그게 거대한 그 하나의 점으로부터 질서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리트를러의 그 첫 번째 층, 질서의 창조에 해당합니다. 다른 때는 하나의 점 주변에
형태라기보다는 고요하고 안정된 외관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이 검은 구멍은 자기 집으로 변하게 된다. 이거는 어떤 때 이제 점 하나만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점을 중심으로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구조는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 외관, 즉 안정감을 주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카오스였던 공간이 집이 되고 곧 이제 안식처가 되는 거죠. 즉, 리트로넬로의 두 번째 측면, 질서 유지와 조정, 재영역화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때는 이 외관으로부터 도망칠 길을 만들어 검은 구멍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형성된 질서나 안정된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약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측면인 탈출선, 기존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힘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저 파울 쿨레는 이러한 세 측면과 이들 측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여기서 철학자들은 화가 파울 쿨레를 예를 들면서 그가 자신의 회화를 통해서 세 측면을 동시에 또는 복합적으로 표현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파울 쿨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파울 쿨레는 어, 그 서울의 기부인들은 여름에 이런 천연 연마 블라우스를 입습니다. 이 소재는 비싸지만 매우 가볍고 편한 이 사람을 화면 안 연상시키네요. 나와요. 어, 소리 안 들려요? 화면 안 나와요. 소리는 나오는데. 아, 그럼 이거 보게. 여기 화면은 보여요? 네, 그건 보여요. 잠깐만요. 파울 클레는 이제 음악, 미술, 철학을 융합한 이제 화가인데요. 원래 파울 클레는 여기 보이죠? 지금 노트? 이거 보여요?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 어허, 잠깐만요. 지금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 저, 소장님 소리는 들려요. 내 소리는 들려요? 네, 소장님 소리는 들려. 네,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 스위트 태생의 독일 작가로 단순한 화가라기보다는 음악과 철학, 미학을 통합한 예술가 음악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통합한 사회예술가인데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음악적 감각은 그의 회화와 리듬감과 선의 흐름으로 드러나는데, 어, 이 사람은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활동하고 어, 현대 미술 이론이라는 저작은 들레즈와 카타르에게 철학적으로 중요한 텍스트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 중에 예술은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을 하나의 존재론적 탐구로 접근해서 그의 회화 작품을 통해서 리트로넬로의 세 가지 측면, 질서의 형성, 유지와 조정, 그리고 탈주를 독특하게 표현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거를 그, 그, 파울 쿨레의 그 작품에 그 PC 매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PC 매직은 어두운 화면 위에 수중 생물, 별, 나비, 시계, 구조물 등이 혼재하는 복합적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클레는 유화와 템페라, 유리 파편을 혼합하여 독특한 질감을 창출했고 화면 위를 긁는 기법을 통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차원을 열어놓은 듯한 효과가
그림에서 단순한 상상화가 아니고 리트로넬로의 운동성을 담아낸 하나의 철학적 회화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속의 리트로넬로의 그 세 번째 그 측면, 그림 해석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제가 설명한 거 듣도 역시 음악처럼 들어보시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배경이 어둠이거든요. 배경이 어둠인데 그건 이제 카오스 상태를 얘기해요. 그 그림의 전체 배경은 암흑에 가까운 회청색에서 카오스 혼돈을 시각화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바탕은 명확한 경계 없이 펼쳐진 무의 공간, 들레즈가 말하는 검은 구멍, 회색의 정과 연결됩니다. 클레는 여기서 다양한 상징들이 겹쳐 무제한 잠재성을 지닌 카오스의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물고기들의 배치가 보여요. 그 그림에. 그건 이제 질서의 전조로 보여서 화면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그 질서를 찾는 거죠. 카오스 속에 움직이며 질서를 만들어내는 리듬을 형성합니다.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에서의 리듬이 형성돼요. 막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 중심을 그리고 중심을 기준으로 원심 방향으로 이제 확장돼요. 그 물고기가요, 중심을 방향으로 원심 방향 이제 확장되는 흐름이 있고요. 그게 이제, 들레즈가 말한 중력을 이기는 원심적 힘의 영역을 움직이는 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말해줘서 알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그림에서는 보여요. 그게. 그림의 구조가 그 봤을 때 이제 다 정리하면 중앙 하단에 시계와 중앙 하단 보면 시계와 건축물처럼 보이는 정적인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왼쪽 위부터 오른쪽 위의 측면 등으로 배치돼서 상단에는 나비, 별, 식물 현상이 떠 있는데 이때 주목할 것은 모두 하나의 고정된 점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기준으로 바깥을 향해 퍼져나가는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회전운동에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탈주로 본 겁니다. 탈주로 봐서 그림에 적용해서 분산돼서 헤엄치는 그 물고기들이 그걸 또 보고 나비와 별은 도약의 상징으로 그림 상당히 나비와 별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 나비가 이게 나비와 별을 팔바꿈의 상징으로 보면서 그 회화를 할 때도 막 긁어갖고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그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게 색채 자체도 탈주하는 것처럼 이게 다르게 했고 그 탈주선을 의미하게끔 그래서 별은 우주적 차원에서 자기 외부로 날아오는 힘의 도착지를 상징하고요. 그림이 단지 물속이 아닌 하늘로도 열려 있다는 게 시각적인 신호이기도, 탈주의 신호이기도 하고요. 시계와 건축물이 중앙에 있거든요. 그거는 중앙하단에 시계와 정면성을 지닌 건축 구조처럼 보이는 도형이 있는데 이는 현실적 요소로서 대지에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 안정을 차지해서 니트론의 두 번째 측면은 질서의 임시적 구축을 반영합니다. 그 화면 처리 기법이 도약하는 점의 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차원이 열리는 듯한 시각적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회화가 긁힌 자국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들려주고 말한 회색의 점이 도약해서 빛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해서 지금 이 피쉬 매직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그림이 안 보여? 네. 그러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요 그림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시계, 여기 시계가 있죠? 이게 고정된 요 시계가 임시 고정 이걸 하고 대지를 뒷바꾸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도 그냥 그리지 않고 여러 이렇게 얼굴이 이런 측면으로 그렸죠. 요거는 해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지를 밟고 그리고 거기에 고정된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물고기들이 이 시계를 중심으로 이 물고기들이 이걸 질서를 창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질서를 창조한다고 얘기했고, 어,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부분, 제 마우스 보이시죠? 예, 네, 이 부분 이제 달하고 요거를 지금 요 행성을 별로 본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바다, 땅, 그 행성 이렇게 봐서 이게 고정된 어떤 곳에서 질서를 차지하면서 이게 탈주하는 그 우주적 차원을 이렇게 본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긁어서 보여진 걸 이걸 나비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긁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측면이 그 탈주하는 그 긁힘자국 그런 표현이라고 아까 표현한 것들이 그런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걸 나비라고 해서 나비라고 잘 안 보여갖고 안 되는데 요 옆에 보면 이제 실제 여기 삼각형으로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이걸 나비라고 본대요. 예, 그러니까 나비가 이게 도약한다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예, 이게 나비라고 그리고 한참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쪽을. 아까 이제 시커먼 그 어둠의 배경이 그, 그, 아까 읽었던 데 빼고 다시 정의한 겁니다. 카오스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회색의 점으로부터 그 카오스를 상징한다 하고 이 점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가능한 공간이고 질서의 전조가 물고기들이 배열이고 탈주의 순간이 그림 상당의 나비와 배열, 구조를 벗어나는 존재 도약이라고 얘기하고 표면의 흔적들, 긁힌 자국,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차원적 공간을 빛나게 만든 장면을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피쉬매직이 파워풀 피쉬매직이 이 철학적 실천이 담긴 회화, 리트로넬로의 세 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지로부터 날아오려는 충동적인 시도를 반복한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 이르면 중력을 이겨내 원심적인 힘들의 영역에 속해 실제로 대지로부터 날아온다. 실제 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 파울클레의 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울클레는 이러한 세 측면의 이들 측면의 관계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력을 보여줬다고 했고, 그, 리트로의 세 측면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 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는 검은 구멍이라 말하지 않고 회색이 점이라고 말한 거, 그리고 파울클레는 카오스를 검은 구멍이라 하지 않고 회색의 점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회색의 점은 무엇보다도 차원이 없는 위치 결정이 불가능한 카오스의 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방황하는 선들이 뒤엉킨 하나의 덩어리 외에 다름 아니다. 덩어리 외에 다름 아니다. 그게 이제 회색의 점은 공간도 형태도 방향도 없는 순수한 잠재성 카오스 덩어리라는 얘기고요. 위치 결정도 차원도 없는 상태. 즉 위치 결정이 불가능한 거라고 했죠. 즉 무질서 상태에 응축된 핵을 뜻하고 여기에는 아직 어떤 질서도 성립되지 않은 어떤 질서도 생성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점은 스스로를 뛰어넘어 도약하며 수평 방향의 성층, 수직 방향의 단면, 그려져야 하는 일상의 선 등 대지 내부에 감춰져 있는 힘 전체를 차원적인 공간을 변경한다. 이 문장 읽으면서 아까 매직 PC 보면은 문장이 저기 그림을 보면서 이 문장하고 같이 잘 부합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회색의 점은 어느 순간 도약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고요. 그것이 지층, 시간성을 상징하는 단면, 일상적인 선을 포함한 차원적이고 구체적인 세계입니다. 그림으로도 거기엔 또 설명되어 있는데 어, 음, 네. 그리고 이 힘은 이보다 훨씬 더 풀어 헤쳐진 형태로 대기나 수중에서도 나타난다. 아까 보셨죠? 거기에 이러한 도약의 힘은 지면뿐 아니라 아까 제일 밑에 그 사람 서 있는 지면에부터 그 다음 희한하게 지면 위에 그 수중을 그렸잖아요. 그 공기나 바닷속으로 그린 것 같은데 바닷속이니까 그 지면 그리고 그 다음에 수중 그리고 하늘 그렸겠죠. 그 공기나
물 같은 더 유동적인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다. 즉, 카오스를 질서로 바꾸는 움직임은 물질의 다양한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회색의 점은 형상의 상태로부터 도약하며 따라서 카오스가 아니라 거주 혹은 자기 집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색의 점은 순수한 카오스인 듯 보이지만 실제는 도약을 통해 질서를 생성하고 그 회색의 점이 집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오스가 질서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기원이 된다. 그러니까 카오스 자체가 그럼 어쩌면 질서의 기원이니까 기원이 된다는 어떤 카오스의 질서를 갖기 위해서는 카오스 혼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런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색의 점은 우주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떠도는 원심적인 힘의 작용을 받아 그 기운을 얻어서 자기 외부로 나간다. 이 회색의 점은 도약을 통해 점점 커지고 우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존재로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대지로부터 날아오르려는 충동적인 시도를 반복한다. 대지로부터 날아오르는 충동적인 시도를 반복한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 이르려면 중력을 이겨낸 원심적인 힘들의 영역에 속해 실제로 대지로부터 날아오른다. 원심적인 힘들, 중력을 이겨낸 원심적인 여러 힘들이 그 영역에 속해서 실제로 대지로부터 날아오른다. 그게 아까 그림에서 상하 수중의 공중 혼합된 공간이 그림 속에서 물속의 생물들과 하늘의 별, 나비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죠. 대지로부터 날아오르는 충동적 시도 아까 긁힌 거 뭐 그런 거 보였잖아요. 그 하늘, 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는 마치 지면에 발을 딛고 있으나 하늘로 날고 싶은 존재의 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물고기는 중력을 상징하는 수중의 생명이고, 네, 물고기니까요. 별과 나비가 날아오르는 존재의 꿈과 상징이고요. 중력을 이겨낸 원심적인 힘들의 영역이 회전성, 물고기들을 보면, 예, 그래서 그것을 들레주가 말하는 원심적인 힘을 이제 시각화했고요. 그것이 중심 질서를 넘어서 외부로 퍼져나가는 창조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실제로 대지로부터 날아오른다는 것이 현실 세계의 너머의 창조적 차원을 해서 물리적 현실이 아닌 상상적 세계를 열어주고요. 그래서 초현실적인 공간으로서의 여행을 보여줌으로써 파울플레는 예술이 현실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생성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에서 날아오르는 예술의 힘, 즉 새로운 우주의 생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에서 구현하는 이런 것들, 수중과 공간, 혼합 공간, 나비와 물고기 대비 파울 쿨레는 들레주가 말한 날아오름의 원심적 힘을 시각화해서 구현한 회화로서 무에서 출발해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탈출하여 새로운 차원을 생성하는 운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상상화가 아니고 존재력 즉 도약의 시각적 표현이다. 자, 이렇게 읽고 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지금 그림 보이세요? 네, 네. 이게 지금 원래 카운트 상태에서 여기 밑에 수중으로부터 대지 밟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물고기들이 원심력의 질서를 차지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시계로부터 고정된 임시 시계 이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이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긁혀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리고 여기 나비가 보인다고 그랬죠. 그 우주론적 이런 거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현상들, 예. 지금 말한 니트로넬로의 그 여러 세 가지 측면이 여기서 다 있는 거고, 아까 그 문장을 파울클레의 그림을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설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저 화가가 저런 의도로 했다는 건가요? 예. 거기 저기 청계구원 책에 있는 거 그게 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찾아낸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저기 GPT한테 물어봤거든. 파워클레 찾아달라고. 여러 찾더니
근데 처음에 잘못 찾더라고. 그 이해가 잘 안 가서 몇 개 찾다가 보니까 이 그림이더라고요. 그 음, 진짜 딱 들어맞잖아요, 문장하고. 네, 그러네요. 네, 딱 들어맞잖아요. 네. 어, 열심히 한 건데. 근데 그 파워쿨레가 그러면은 들레즈가 파워쿨레의 어떤 그림을 해석한 건가요? 아니면 파워쿨레가 들레즈의 그 철학을 받아들인 건가요? 해석한 거죠. 예, 예, 들레즈가. 그게, 예, 거기 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네. 근데 그 인간에게 원래 저런 어떤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오래전부터. 음악과 예술의 영역에서 들레즈의 어떤 철학이 있었다. 거기 저희 책에 있는 제가 지금 읽었던 부분은 책에 있는 그냥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파워쿨레가 나오는 내용부터 거의 지금, 어, 제가 이 문장이거든요. 그대로. 여기가 지금 그 문장이거든요. 그대로 여기, 파워쿨레 이 문장부터요. 여기부터. 음, 여기부터 밑으로 쭉, 이거는 파울쿨레의 그림이에요, 그림. 여기까지. 예. 이제 그걸 이제 그림을 찾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음, 재밌네요. 음악 공부, 미술 공부 아주 제대로 하네. 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칭찬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재밌는 건지, 그냥 대충 듣는 건지. 근데 이쪽에 잘 모르니까 그냥 듣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런 시각에서 보는구나. 이 파워쿨레라고 책을 문장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역시 그림으로 보니까. 음, 네, 저도 그 음악은 좋아하니까 이제 작정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림은 저도 잘 몰라요. 음, 근데 있으니까 이제 근데 또 음악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음악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면 그림은 어쨌든 이제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의식 차원에서 또 리트로넬로라는 의식을 그 정보를 갖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좀 보면 볼수록 그리고 또 읽고 다시 보고 또 읽고 다시 보고 하니까 아 정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번 다시 보세요. 그거 피쉬 매직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예, 그 문장 읽고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딱 반 페이지 정도 읽은 다음에 보면은 잘 보일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장도 이제 이렇게 그대로 리트로넬로의 역할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 강조됐다면서 이 문장도 여기에 지금 그 리트로넬로의 역할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는데 그 이제 예술 철학을 넘나드는 개념으로 계속 이제 철학적 열쇠로 이제 기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리트로넬로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리트로넬로가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영토적인 것으로 영토적 배치물이다. 그게 리트로넬로는 단순한 소리나 반복이 아니고 공간을 지정하고 위치를 구성하는 영토화의 도구다. 배치물이란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해 하나의 기능적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리트로넬로는 공간 위에 질서를 배치하고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 공간도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공간도 되는 거고 굉장히 범주가 선택하기가 정말 철학적으로 포괄적인 그래서 음악적인 언어에서 제가 아까 이거를 이해하고서 이제 이게 음악 공부하면서 마침 지금 거기서 이 음악적인 상황을 한번 아니,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한테 음악, 그,
지금 요 부분을 그, 그 음악사적에서 그 리트로넬로가 실제로 아까 박 이사가 저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리트로넬로의 지금 제가 현대철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소통하면 좀 핑퐁하면서 알게 될까 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현대철학 관점에서가 아니고 그냥 리트로넬로는 그냥 음악에서는 반복 구조에 해당되는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기법일 뿐이에요. 예, 이만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그 작곡하는 사람 지금 그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지금 그 파울 클레도 제가 소개한 그 이유가 어, 철학을 이해한 음악가가 화가가 됐을 때 그게 현대 회화적 측면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저희가 보는 관점도 저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음악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어, 저도 이제 그 저점을 찾아서 음악을 하시는 분하고 오히려 이제 더 깊은 대화를 제가 이제 더 정리가 돼야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말을 멈췄는데, 그,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간위의 질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음악에서도, 공간위에서, 음악의 그 악보의 그 공간에서 질서를 배치하고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새의 노래가 좋은 예를 보여준다. 새는 노래를 지적임으로써 자기 영토를 나타내는 것이다. 새는 시각적 경계선 없이도 소리로 자신이 속한 공간을 선포한다. 그 리트로넬로는 물리적인 선이 아니라 리듬이나 반복을 통해서 여기가 나의 자리다 라고 외치는 실천이라고 하는 철학적 관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음악의 선법이나 인도 음악의 리듬도 그 자체가 이미 영토적이며 지방과 지역을 나타낸다. 그, 그 그리스 음악의 선법이나 인도 음악이 그, 그 리듬이나 이런 자체, 그러니까 그 나라에 따라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리스 음악이나 인도 음악 자체가 영토적이다라는 거, 그 향기가 있다, 향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과 지역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가 이미 영토적이다라는 거는 그 리듬을 듣는 순간 어느 문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 음악적 구조에 문화적 공간적 영토와의 행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지방과 지역을 나타낸다는 게 그 리듬 구조에 구체적인 장소성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특정 공동체의 풍토 관습을 음악을 들으면 여기가 우리 아프리카 음악 뭐 이거 우리 있잖아요. 음악 들으면 이건 라틴 음악이네. 뭐 이거는 뭐 아프리카 음악 이런 것처럼 장소성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음악의 선법이 고대 그리스 음악에서 선법이라는 체계를 해서 음악적 분위기가 성격 정서를 규정했는데 그 이 선법이 리듬, 감정, 지역, 가치, 그 영토화된 음악의 구성이었고요. 지난번에 인도 음악 제가 잠깐 들려드렸거든요. 그 탈라라고 하는 건 리듬 구조.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선법에서 계속. 이 고대 음악에 이제 인도 음악도 이제 고대 음악에 있는데 그 전통 음악 보면은 계속 그 타악기를 두드리는 그가 있는데 탈라는 단순한 박자단위가 아니고 철학적 세계관, 우주의 시간 구조, 인간의 정서 리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리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들레주가 카타르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음악은 단순히 추상적인 미적 장치가 아니고 음악은 그 자체로 삶을 조직하고 문화를 고정시키고 공간을 분할하는 질서이다. 즉 음악의 구조는 니트로넬로처럼 문학적 영토를 만들고 구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리트로넬로적 결론은 선법과 리듬은 단지 예술적 요소가 아니라 존재의 자리,
이곳은 나의 문화이고 나의 대지이며 나의 시간이다라고 선언한 이건 마치 새가 노래로 자신의 영토를 선언하듯 문화도 리듬을 통해서 자기 영토를 말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정착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반복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지난번에 음악은 이거 저기 인도 음악 들려드려서 제가 이거는 안 했고 리토넬로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볼 수 있는데 연예의 기능, 직업적 기능 혹은 사회적 기능, 나아가 전례나 코스모스적 기능. 리토넬로는 단순한 음악적 반복이 아니고 연애, 반복되는 인사, 감정의 확인, 관계 형성, 이런 것처럼 사회에서도 그 법, 규범, 관습. 전례에서도 종교적 의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 코스모스에서 전체의 주기나 자연의 순화, 이 모든 것이 리트로넬로로 구성된다. 이 측면에서 제가 어, 또 하나 그 교회 선법 제가 저기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리트로넬로로 구성돼서 결국에는 어, 이게 달라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소리 안 들리죠? 안 들려. 지금 뭘로 해주지? 이걸로 해야 되나? 소리가 들리나 좀 봐주세요. 안 들려. 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안 들려.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들려. 그러면은 소리 공유. 오씨. 소리 들려. 들려요? 예, 들려요. 아,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리듬을 좀 보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제 소리 들려요? 네, 들려요. 지금 저기 선율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선율을 계속 이 리듬만 보세요.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이제 바로크 음악이고요.
고전이라고 그 다음에 낭만 시대 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뭐 보여드린 거냐면요. 앞에서부터 어, 하나의 곡이거든요. 하나의 곡인데 처음에 제가 악보까지 보여드린 거는 설명 듣고 또 더 보세요. 그게 아까 물어본 대로 선율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그 처음에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그 사람 소리로만 하는데 리듬도 그거의 리트로넬로처럼 기본 그 모티브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리듬이 계속 이게 변하지 않고 사성부를 배치할 때도 거기에서 거의 비슷한 음정이 보여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까지 그 배치된 것들이 보고 심지어 이제 그 바로 그 제가 첫 번째 보여주고 두 번째 보여준 건 그 리듬을 더 쪼개갖고 막 선율로 가잖아요. 근데 거의 그 따라 부르기처럼 하는데도 거기서 그렇게만 했는데도 참 아름다워요. 리토르넬리 조금 더 2단계 탈출인데도. 그러다가 낭만으로 가면은 이제 다성음악이 나오면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합창처럼 있잖아요. 이제 성부 나름대로의 특성을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사실상 이제 그 기존의 음악에 만약에 지금 그게 다 같은 그 주제의 음악이거든요. 그거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성부가 막 합치는 그 합창 소리가 그 앞에 거하고 좀 달라요. 예, 다성으로 막 들리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현대음악이에요, 현대음악. 완전 탈주해갖고.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저는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가지를, 내가. 예. 근데 그게 네. 리트로넬로의 그 세 가지 측면, 그게 그 시대별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대음악에. 그게 똑같은 음악의 주제를 갖고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그게. 네. 시대별 그 변화군요. 네네. 그거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 네.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들으면 되는데, 이제 처음에 그냥 들으면 이게 뭔가 뭔지 이렇게 했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종교 전례 의식에 지금 제가 되게 바로크 음악 또 저기 바로크 전에 내 선법에서 저기 그 만들어진 음악, 그다음에 낭만, 그리고 현대 음악. 예, 그래서 한 가지 곡을 보면서 저는 그거 이제 이 곡을 듣고 시대별 리트로넬로인데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시대별 이렇게 차원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이게, 똑같은데? 같은 주제를 이렇게 하는데, 아까 보리수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가사가 레트로넬로가 적용되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리듬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뭐 시대별로도 적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리트로넬로 구성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취해도 리트로넬로는 반드시 대지의 일부분을 동반한다. 그것은 물리적 공간이나 기억이나 정체성 같은 심리적 공간에도 대지라는 기반이 필요하다. 어느 것을 취해도 리트로네는 반드시 대지의 일부분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의미의 대지를 하더라도 통상 하나의 대지를 수반하며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나 선천적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는 대지는 단순한 물리적 토양만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문화, 언어, 리듬, 환경, 즉 존재의 기원이자 리듬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음악적 가창곡은 작은 선율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다성음의 토대, 토양에서 계속되는 선율의 정해진 형태이다. 이것은 정선율이다. 그래서 놈은 반복되는 핵심 선율로 음악 전체를 구성하는 기초 리듬이고 모든 화성 대입법 변주는 이 선율을 기반으로 한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에서 이게 잠깐 보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 음, 그리고 평분화되지 않은 관습법으로서의 노모스는 공간의 분배, 이른바 공간에서의 분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노모스는 하나의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는 거주이기도 하다. 노모스는 고대에는 법을 의미했지만 여기서는 공간을 나누는 리듬의 질서를 뜻합니다. 이 질서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서 특정 리듬 안에서 존재는 거주한다. 즉, 리듬과 법과 거주의 방식이 모두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오스로부터 영토적 배치물의 문턱으로 나가기도 한다. 방향적 선분과 하위 배치물이 그러하다. 그 첫 번째 운동이 그 카오스로부터 중심을 향해 가는 움직임이고 그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작은 리듬을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해적 성분과 하위 배치물이 그러하다는 것은 이런 중심을 향해 나가는 움직임, 그래서 리듬을 형성하는 시도라는 거죠. 또 때로는 배치물을 조직하기도 한다. 방향적 선분과 내부 배치물이 그러하다. 그리고 또 한번 다시 쓴 거네. 네. 그래서 그 형성된 질서를 구조화하고 두 번째 운동에서 이제 정교화하는 단계인데 리트로넬로는 이미 하나의 시스템이고 규칙 반복을 유지하는 구조로 작동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영토적 배치물에서 벗어나 다른 배치물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며 또는 전혀 다른 어떤 곳을 겨냥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상호 배치물이 그리고 이행 또는 도주와 관련된 성분이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 운동 탈주에 관한 건데요. 지금까지 구성한 질서를 넘어서 여기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리트로넬로의 도약 부분이고 이것이 청주 영역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단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운동이 한 곳에 집중된다. 카오스의 힘들, 대지의 힘들, 그리고 코스모스적인 힘들. 이것들은 모두 리트로넬로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다툰다. 그래서 아까 말한 초반에 얘기한 리트로넬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카오스의 무질서이기도 하고 대지의 정척, 코스모스의 조화. 이게 계속 힘이 끊임없이 맞서고 긴장하면서 그 사이에서 존재의 공간과 리듬이 생성되는 장이다. 리듬 사고의 형성을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음. 표지식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음. 근데 새로운 경험이네, 그, 새로운 경험. 예, 음악하고 또 미술하고 연결해서 또 하니까 다르네요. 많이 하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아니, 아주 좋아요. 음. 미술이나 음악을 그 기존에 보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네.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박주환 대표도 질문을 했지만 음악가가 이런 걸 알고, 응? 음악 미술가가 알고 그렇게 작품을 쓴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했는데 그게 된 거지. 그 들레즈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건지. 근데 그래가지고 인간의 본성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것 들어. 같아요. 있을 것 같아. 그쵸. 네. 그 기가 막힌 건데 미트로넬로를 들레즈가 찾아낸 거잖아요. 음악에서. 그렇지. 음악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 언어를. 그리고 음, 찾아내서 보니까 그게 그 자연의 새소리라든지 이 언어 자체가 거기서 철학적 의미를 더 담았다 보니까